안녕하세요. 미국 보험 박쌤입니다. 제가 메디케어 상담을 하다 보면 상당히 많은 분들이 선생님 직장보험과 메디케어 관계를 얘기하시는데 제 직장보험 얘기는 안 해주셔서 궁금해서 전화했습니다. 라고 연락을 하곤 하십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공무원이고 그 부분에 있어서 리타이어한 이후에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연락하신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메디케어는 미국 공무원에게 불리하다 라는 주제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내가 열심히 미국을 위해서 일을 했는데 공무원은 불리하다고 이게 무슨 라고 하실 텐데요.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직장보험보다도 더 나은 보험이 있을 수도 있고 이것들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 오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시죠. 미국에서는 사실 두 종류의 공무원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페더럴, 그러니까 연방정부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 혹은 state employee, 주정부에서 일을 하시는 경우 두 가지 선택이 있을 텐데요. 주로 연방 혹은 주정부가 바로 직장보험이 돼서 그것을 혜택으로 의료보험을 제공합니다. 직장보험과 매우 동일해요. 무슨 소리냐면 직장보험은 회사에서 우리 인플로이들한테 주고자 하는 보험 선택을 한 후에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이 내가 어떤 거를 원하지 해서 그 가운데 한 가지를 선택해서 보험을 계속 유지하도록 만들어져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정부가 직원들에게 주고 싶은 하는 혜택을 정합니다. 하지만 받을 수 있는 혜택의 종류는 직업에 따라서 혹은 얼마나 오랫동안 직장에서 일을 했느냐, 풀타임이냐, 파트타임이냐, 매니저 레벨이냐, 아니면 기본급의 레벨이냐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다는 점 이해하셔야겠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혜택을 정해서 보험비를 냅니다. 예를 들면 보험 종류가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는 뭐 HMO고 하나는 PPO고 어떤 보험은 HSA라고 해서 Health Savings Account 저번 시간에 얘기했어요. 그 부분을 가지고 계신 분들 또한 정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직장보험과 마찬가지로 매년 가입 기간을 정해놓고 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주로 11월이나 12월 달에 이것을 진행하기도 하는데요. 이제 곧 있으면 또 보험 가입하는 시간이 오는 경우가 대반사이겠습니다.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이미 은퇴를 하신 인플로이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 가입할 수 있는 종류는 차이점이 있으니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주로 이 페더럴 혹은 스테이트 인플로이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분들이 우체국 소속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게 USPS고요. 뭐 Government Employee나 혹은 Teacher, 선생님 같은 경우에 저한테 상담을 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FEHB라고 쓰여 있죠? 이것은 Federal Employee Health Benefits의 약자로 이제 말하자면 연방정부의 의료보험이라고 지금부터 얘기할 때는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스테이트 같은 경우에는 뭐 경찰관들도 있을 수 있겠고요. 혹은 선생님들도 있겠습니다. 그 보험을 가지고 있는데 메디케어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저는 크게 네 가지로 분리할 건데요. 첫 번째, 메디케어 파트 A랑 B만 가입할래. 그리고 파트 D, 드러그 플랜이죠. 이 처방약 가입하는 경우 한 가지. 혹은 메디케어는 파트 A만. 왜냐면 내가 계속 일을 하고 있으면서 직장보험을 계속 가지고 있을 때 하실 경우에 한 가지. 그 다음에는 메디케어 파트 A와 B 동시에 가입하면서도 직장보험을 계속 가입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고 또 마지막 경우는 메디케어 파트 A, B 가입한 후에 더 이상 직장보험에 없고 대신에 어드밴티지 플랜으로 교환하는 경우 이 네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네 가지 경우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어떤 것을 선택하는지에 따라 조금 다르게 병원비나 진료비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오리지널 메디케어에 가입하는 경우입니다. 이것은 파트 B 그리고 파트 D, 그러니까 메디캡을 모두 가입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병원이나 진료비 커버가 가능하고 치과, 안과, 보청기와 같은 추가 보험 혜택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파트 D 약보험은 따로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이렇게 오리지널 메디케어와 메디캡을 할 경우에는 가장 좋은 장점은 미국 전역의 어느 병원이나 어느 의료진이라도 메디케어를 받는 미국 전역의 의사나 병원에 가서 진료나 치료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게 좀 차이점이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오리지널 메디케어와 페더럴 임플로이 혹은 스테이 임플로이 같이 정부 의료 보험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생각해 보셔야 할 게 파트 B 그리고 이 보험료를 둘 다 내셔야 합니다. 주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직장 내에, 그러니까 페더럴이나 스테이트 의료보험 안에 어드밴티지 플랜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럴 경우에는 대체로 이 파트 B에 대한 보험료를 돌려주는 플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 별표해 놓은 거는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 가지고 있는 플랜 중에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라는 점 알려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그래서 오리지널 메디케어와 이 정부 보험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병원 혹은 진료 커버가 가능하고요. 또한 치과, 안과, 보청기 이거는 있는 보험도 있고 없는 보험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보험 가지고 있는 내역에 따라 좀 다를 것 같고 약은 대체로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따라서 내가 가지고 있는 정부 보험 플랜에 따라 상황에 따라 어떤 것이 커버가 되고 어떻게 커버하는지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메디케어 어드밴티지로 온전히 교환한 경우입니다. 이때는 파트 A, B 가입을 하고 일반 어드밴티지로 플랜으로 바꾸는 경우인데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보험료가 너무 많으니까 직장보험은 탈퇴하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직장보험은 가입 안 하고 파트 A, B 가입하고 일반 어드밴티지 플랜 가는 경우에요. 이런 경우에는 병원, 진료 커버되고요. 또한 치과, 안과, 보청기, 약보험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포함되어 있는 플랜들이 대부분입니다. 자, 얼마나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지? 라고 물어보신다면 선택한 어드밴티지 플랜에 따라 그리고 만들어진 보험 약관에 따라 다른 의사 선생님이나 병원들을 만날 수 있다는 점 아셔야겠습니다. 어드밴티지 중에서도 HMO 플랜, 그러니까 네트워크 내에 있는 닥터만 만나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혹은 PPO 플랜, 밖에 있는 네트워크 밖에 있는 의사도 만날 수 있는 플랜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자, 지금부터 하려고 하는 얘기는 먼저 알아두셔야 됩니다. 우체국 소속이 많으셔서 우체국의 의료보험 얘기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본인이 어떤 플랜을 정하셨는지에 따라 선택한 플랜에 따라 모두 다른 점이 있다는 건 이해하시고 같이 수업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밑에 댓글창에 가지고 계시는 우체국 연방정부 보험 플랜에 대한 링크 달아놓을 테니까요. 정확하게 코페가 얼마고 맥시멈이 얼마고 어떤 베네핏이 있는지 알아보시려면 링크를 따라가시면 알 수 있겠습니다. 3가지 플랜이 있더라고요. 이 3가지 모두 다 인네트워크, 그러니까 만날 수 있는 병원 네트워크가 있고 그리고 본인들이 정해놓은 약에 대한 커버리지가 있으며 프리벤티브 케어,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체크업하는 것들은 모두 다 커버해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 차이점이 있다면 여기 non-preferred drug라고 하는 흔하지 않은 좀 특별한 제조 혹은 브랜드 네임의 약을 커버하는 보험은 베이직이랑 스탠다드 2개가 커버를 하고 디덕터블이 아예 없는 의료보험은 베이직이라는 플랜이 있었으며 코페이가 주로 있는 플랜은 베이직 플랜이고요. 파트 B, 기브백, 그러니까 우리 메디케어 파트 B는 누구나 보험료를 낸다고 했습니다. 2024년도에는 174불 70센트가 드는데요. 이 비용을
어느 정도 돌려주는 것은 베이직 플랜에서 주네요. 대신에 HMO가 아니라 PPO는 스탠다드 플랜이 PPO 플랜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파트 B 기부백을 주는 메디케어 대상자들한테 돈을 주로 주는 것에 메디케어를 받으시는 분들이 등록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 그러니까 베이직 플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스크린샷은 제가 웹사이트에서 찍은 거예요. 자세한 거는 가서 직접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별하게 치과나 안과, 보청기에 대한 커버리지는 없어 보이고요. 다만 굉장히 좋은 장점은 네트워크가 HMO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큰 의사진과 병원짓을 가지고 있고 상당히 큰 약보험에 관련된 비용을 처리하고 있다는 게 장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전화 와서 질문을 하시는 건 "나한테 어떤 플랜이 가장 좋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이 가장 좋은 플랜이라는 건 개개인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내가 지병이 있느냐, 내가 먹는 약이 어떤 것이 있느냐, 내가 가고자 하는 혹은 진료를 받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 어떤 플랜이 더 좋은지는 차이가 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저한테 전화하셨을 경우에는 가격을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가격에 대한 얘기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격 2024년도에 블루 플랜을 가입했을 경우 혼자 혹은 배우자 혹은 가족이 들었을 때 가격이 다르네요. 먼틀리로 볼게요. 개인으로는 한 200불 정도, 부부는 한 500불 정도 보니까 내시고 계신 것 같아요. 이것 말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메디케어 어드밴티지로 옮기는 경우, 아니면 메디갭으로 해서 하는 경우인데요. 자, 보겠습니다. 메디케어 어드밴티지는 그럼 차이점이 뭐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대다수의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HMO 플랜입니다. 대부분 이 HMO 플랜은 사시는 지역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보험료가 $0, 그러니까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물론 어드밴티지 중에서도 PPO 플랜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가 있을 수 있다라는 점. 얼마입니까? 물어보신다면 저도 몰라요. 왜냐하면 선택하신 보험에 따라 뭐 10불일 수도 있고 100불일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플랜을 정했느냐에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대부분의 어드밴티지 플랜은 디덕터블이 없는 경우가 대체적입니다. 또한 약값을 포함하거나 치과, 안과, 보청기, 심지어는 운동하는 피트니스나 오버 더 카운터, 그러니까 얼마씩 이렇게 돈을 좀 적립해 주기도 해요. 이게 비타민이나 감기약 이런 거 사라고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드밴티지 같은 경우에는. 이 처방약 보험도 티어 1부터 티어 5, 그러니까 처방약 에 따라 이렇게 레벨을 정해 놨는데요. 2025년도에는 약보험이 상당히 많이 변할 것이다라는 얘기 제가 제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아시다시피 2025년도에는 내가 부담해야 하는 약값의 태저티가 2,000불이 될 겁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어떠한 몇몇 플랜, 어드밴티지 플랜 중에서는 블루 베이식처럼 파트 B에 관련된 보험금을 돌려주기도 합니다. 그러면 가격 차이가 어떻게 되냐? 한번 볼게요. 제가 이거는 개인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215, 44래요. 12개월이니까 드는 비용이 2,484불 정도 든다고 합니다. 파트 B의 보험료는 2024년도에 174불, 70불 개인당 내는데 이게 12개월이면 2,096불인데 이 블루 베이식은 800불이라는 금액을 돌려준대요. 그러니까 결국은 1년에 파트 B 프리미엄을 드시게 된다면 내야 되는 금액이 1,296불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3,780불 40센트가 1년에 드는 비용인데 대신 이 보험을 선택했을 경우에는 추가적인 치과, 안과 이런 다른 추가적인 혜택은 없는 것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금 전에 비교해드렸던 어드밴티지 같은 플랜도 물론 HMO도 있고 PPO도 있겠지만 베이식 플랜이 HMO 플랜이기 때문에 HMO라고 쓸게요. 대다수의 보험들이 HMO 같은 경우에는 $0인 경우가 많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파트 B 보험료는 똑같이 12개월 하면 2,086불 40센트가 들 거예요. 대신에 어드밴티지 플랜에는 이 치과,
안과, 보청기, 그리고 약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결국은 어드밴티지로 만약에 교환하시게 된다면 1년에 2,096불 40 정도 들 거라는 얘기예요. 추가 혜택과 함께. 가격 차이는 좀 납니다. 물론 정부 소속의 플랜은 HMO임에도 불구하고 아마 어드밴티지의 플랜보다는 좀 더 큰 네트워크이고 좀 더 많은 의사진과 좀 더 많은 약, 그리고 좀 더 많은 병원을 갈 수 있는 장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박쌤. 근데 지금 이거는 좀 비교 상대가 안 되는 게 내가 직장보험을 가지고 있으면서 파트 A, B를 내면 보험이 두 개니까 사실 내가 내야 하는 의료 비용은 얼마 되지 않아요. 이 어드밴티지는 자기네들이 원하는 코페이며 약값이며 다 정해주는 대로 곧대로 내야 되기 때문에 사실 내가 부담해야 되는 진료비, 약값 오히려 더 높을 수가 있어. 이거는 비교 상태가 안 돼. 나는 다른 거 보여주세요. 그거 비슷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어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음 장에 제가 메디캡에 관련된 비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메디케어랑 메디캡의 차이는 아시다시피 메디케어는 연방정부에서 주는 보험이기 때문에 미국 전체 메디케어라는 보험을 받는 의사나 병원을 갈 수 있는 장점이 있을 수 있다. 대신 메디케어는 워낙에 혼자서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많다. 이 파트 B는 내가 20%, 메디케어가 80% 내는 보험이라서 만약에 내가 큰 병에 걸리면 내가 병원비를 너무 많이 내야 돼.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같은 브로커들은 반드시 메디캡과 같이 드는 걸 추천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이 메디캡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2024년도에 가입할 수 있는 가장 혜택이 많은 메디캡은 플랜 G라는 게 있어요. 이 플랜 G는 한 140불 정도 쯤에서 들 수 있는데 이것도 그 정도 들 거다라는 얘기지 가격은 천차만별입니다. 가격의 차이는 어떤 보험회사가 이 플랜을 만들었느냐, 사시고 계시는 지역이 어디냐. 왜냐하면 이 지역 차이가 날 수 있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 샌프란시스코에서 비싼 동네에서 사시는 곳의 병원이나 혹은 의사 선생님의 진료비가 아무래도 캔자스시티에 사시는 분들의 의사 비용과 병원비는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보험료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또한 남자냐 여자냐에 따라서 가격이 달 수 있으니까 요 정도 가격이 들 것이다 라는 얘기지 요만큼 들 겁니다는 아닙니다. 자, 플랜 G가 커버하지 않는 게 딱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파트 B 디덕터블입니다. 이 파트 B 디덕터블은 매년 본인이 감당하셔야 되는데 이 부담이 2024년 같은 경우에는 240불 정도예요. 결국은 플랜 G를 메디케어와 같이 가지고 있다면 병원에 입원하거나 수술을 하거나 진료를 받아도 내가 1년에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240불 정도면 됩니다. 대신 따로 메디캡이라는 추가 혜택을 가입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보험비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 대신 이 메디케어가 커버해주는 혜택 외에 다른 추가 혜택은 없습니다. 말하자면 치과, 안과, 보청기, 그리고 약계 관련된 혜택들은 없어서 만약에 이런 혜택들이 필요하다 하면 따로 또 보험을 가입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오리지널 메디케어에는 약보험이 커버가 없기 때문에 이 파트 D 처방약 보험을 따로 가입해야 합니다. 이 또한 어느 회사, 어느 지역, 그리고 어떤 플랜이냐에 따라 가격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메디케어가 정해놓은 평균 약값들이 있어요. 근데 2024년도에는 한 달에 한 34불 70전이 들 겁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연방 정부의 의료보험을 가입해 있을 경우에는 내가 부담해야 되는 1년의 비용이 3,780불 40전이 보험료로 들어갈 것이고 대신 진찰을 받았을 때에는 내가
내야 하는 맥시멈 아웃 파켓이 있을 수 있다. 물론 보험 카드가 2개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비용을 내지 않아도 되겠지만 이러한 것들이 요구될 수 있다라는 점 보여드렸습니다. 대신 메디케어와 메디캡을 가입하실 경우에는 어떤 플랜을 가입하시느냐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140불 중에 한 12개월 하니까 1680불에 파트 B 프리미엄 2,096불 40센트 그리고 파트 T 평균값으로 계산할게요. 그래서 12개를 했을 경우는 416불 40해서 결국은 보험료로 들어가는 게 4,609전 그리고 20센트 플러스 대신에 병원에 가게 되면 내가 부담해야 되는 부담금은 240불이면 된다라는 장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결국은 메디케어와 메디캡을 하실 경우에는 보험료로 아무래도 가지고 계신 직장보험보다는 좀 더 많은 비용은 드실 수 있겠으나 만약에 병원에 가시거나 수술을 받게 되시면 내가 부담해야 되는 비용이 오히려 적어질 수도 있겠다는 점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가끔 주정부에 계시는 분들, 특히 선생님, 경찰관, 소방관 뭐 이런 경우에 안에 직장 의료 보험 중에서 서플리먼트 플랜이 있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게 우리 앞에 말한 메디캡이랑 같은 건데요. 이 서플리먼트 플랜은 기존 밖에서 살 수 있는 서플리먼트 플랜보다 가격이 더 싸고 그리고 앞에 있는 서플리먼트 플랜은 파트 B에 대한 디덕터블 240불에 대한 비용을 내가 내야 된다 했지만 이 부분 또한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테이트 임플로이가 가지고 계시는 서플리먼트 플랜을 주로 서플리먼트 플랜 with a steroid 말하자면 완전히 막 부스트를 잔뜩 넣은 서플리먼트 플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좋은 베네핏입니다. 만약에 은퇴를 하셨고 가지고 계시는 직장 보험이 메디케어와 함께 서플리먼트 플랜을 가지고 계시다면 이것은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바꾸지 마세요.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매력적인 혜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내가 이때까지 몰랐던 부분 잘 설명 들었는데 아직도 헷갈려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상담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메디케어 가입이며 내가 가지고 있는 정부 보험이 정말 제일 좋은 겁니까? 라고 물으시고 비교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저한테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캘리포니아, 아리조나, 네바다, 텍사스 그리고 미시간, 오하이오, 알라바마, 플로리다, 조지아 그리고 메릴랜드의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상당히 길게 정부 소속에 되어 있는 분들의 보험에 대해서 좀 더 알아봤는데요. 아무래도 이 메디케어와 직장보험 너무나 많은 플랜들이 있기 때문에 개인마다 상황이 다를 수 있다는 점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부에서 주는 의료보험이 가장 좋은지 아니면 다른 옵션을 하는 것이 좋은지 비교하시고 싶으시면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뵐게요.